네, 이번에는 스레드의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파트를 후반부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이 스레드 동기화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그때 또 적용이 되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기화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동기화라고 하는 싱크로나이즈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작업이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는 동기식이라는 표현 방법입니다. 동기식이 하나의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다음 작업이 수행되는 걸 동기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동기화가 또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두 개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동기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식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하나의 작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실행한단 말이죠. 하나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작업이 실행되면 한 번에 두 개의 작업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건 동기식이 아닙니다. 그럼 비동기식이라고 부릅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냐면,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시행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동기화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개념은 그냥 한 번에 한 가지 일승만 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다. 자, 이걸 가지고 동기화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폴더를 동기화한다든지 두 개를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싱크 맞춘다, 동기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동기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해야 되는 경우가 왜 필요한지, 멀티스레드랑 정확하게 배치되는 개념인 거죠.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멀티스레드인데, 그 스레드에 갑자기 동기화라고 하는,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여기 플러스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스레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객체를 두 개 만든 거죠. 동일한 스레드로. 이 플러스 스레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스레드 뱃속에는 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런이라는 메서드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데이터의 값을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다가 이 플러스 스레드를 스타트 시키는 순간에 런에서 하는 일은 데이터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게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스레드를 두 개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객체를 두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플러스 스레드, 두 번째 플러스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 CPU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플러스 스레드 첫 번째 거를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스타트를 시키자마자 런이 돌아갈 거고, 별도의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1을 증가시키는 게 얘가 하는 일이잖아요. 동시에 그 다음 줄에 바로 두 번째 플러스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고, 역시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데이터 값을 1을 증가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스레드가, 이 플러스 스레드라고 하는 1번, 2번 스레드가 둘 다 그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같은 객체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스레드가 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 값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레드가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증가시킬 테니까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죠? 5가 나오길 바라겠죠. 플러스 스레드, 1씩 증가하는 스레드가 두 번 실행됐은 꼴이니까. 심지어 그 동시에 실행되는 게 문제인 거지. 일단은 아무튼 동시에 실행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5가 나오는 게 정상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4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지워보시고, 실제로 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CPU를 사용하는 최소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플러스 스레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게 런에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증가시키고자 하는 객체가 요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필드 데이터 값이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읽어다가 CPU한테 보냅니다.
CPU야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일씩 증가시켜줘. 일씩 증가를 시킨다던가 뭐 3을 더한다던가 2를 곱한다던가 이런 연산은 당연히 CPU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CPU는 3이라고 하는 값을 4라고 바꾸겠죠. 자, 그럼 CPU 안에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4라고 하는 값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거를 마이 데이터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바꿔 얘기하면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칩니다. 총 3단계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스텝 1은 데이터를 CPU한테 보내는 과정. 두 번째는 CPU에서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과정. 마지막은 연산 결과를 다시 객체에 저장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실제 객체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객체는 메모리, 흰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텐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멀티 스레드니까 말 그대로. 자, 그럼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는 파란, 저기도 무슨 색이죠? 보라색인가요? 이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볼게요. 문제는 이 연산 결과가 있고 연산 결과를 다시 마이 데이터로 집어넣는 스텝 3가 돼야지 완벽하게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건데 이 스텝 3가 일어나기 전에 스텝 1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스레드에서 스텝 1. 다시 말해서 아직 4를 가져다 놓지 않았는데 3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는 플러스 스레드 1 플러스 스레드 2라고 하는 객체가 각각 일씩 증가시켜서 5의 결과를 내기를 바랬는데 문제는 둘이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둘 다 3을 가져다가 둘 다 4를 만들어서 둘 다 4를 저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4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스레드를 10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결국에는 그 모든 스레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할 테니까 결과는 4가 나올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객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란 말이죠. 하나의 스레드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걸 한번 예제로 그냥 흉내를 내본 겁니다. 실제 CPU에서 일어나는 일을 흉내를 내본 건데, 일단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객체죠. 거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 값이 있습니다. 3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플러스 데이터라고 하는 놈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값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이에 2초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 계산하는 거를 2초 동안 일부러 그냥 끄는 겁니다. 이 스텝 3을 좀 늦게 발생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초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놈의 2초 뒤에 자기의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는 2초 뒤에 자기의 필드 값을 읽어가지고 와서 읽어가지고 오는 건 바로 읽어가지고 오는데 데이터를 증가시키는데 무려 2초나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스레드라고 하는 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다가 자기 필드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있는 플러스 데이터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는 게 답니다. 이 스레드에 런에서 하는 건. 그럼 이걸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이 데이터 객체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긴 당연히 데이터 값은 3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스레드를 만들면서 생성자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럼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자기 필드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 필드 안에. 자, 그 상태에서 스레드 이름만 정해주고요. 바로 스타트 했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런이 돌아갈 거고요. 그때 플러스 데이터라고 하는 놈이 호출했으니까 플러스 데이터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스레드는 얼른 3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다 집어넣고 2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레드 스타트 하자마자 값을 읽어가지고 온 다음에 값 읽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초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데이터에다가 필드 값을 추가를 할 텐데 그 상황에서 1초 뒤에 바로 두 번째 스레드가 똑같이 스타트가 됐어요.
이름만 다른 두 번째 스레드가 스타트가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값을 읽어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초를 기다릴 겁니다. 2번. 세 번째에 값을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1한 값을 집어넣는 거죠. 얘도 세 번째에는 플러스 1한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2초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순간에 얘가 값을 읽어갖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값을 읽은 건 당연히 3일 거예요. 그리고 2초를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얘가 값을 읽었을 테니까 1초 뒤에는 읽는 거니까 얘는 뭘 읽을까요? 3을 읽을까요? 4를 읽을까요? 당연히 3을 읽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했었을 테니까 여기 이 첫 번째 스레드는 4로 바꾸겠지만 얘도 여전히 필드 값은 4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첫 번째 스레드도 결과가 4고 두 번째 스레드도 결과가 4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 앞에 2초라고 하는 딜레이 타임을 왜 집어넣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두 번째 스레드가 1초 뒤에 실행하게끔 만들어놨는지,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예제로 똑같이 그냥 표현한 거니까 두 개를 매핑하면서 왔다 갔다 보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4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스레드가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스레드가 동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더하기 1씩 한 스레드를 두 번 실행시켰으니까 실제로 두 번이 더해진 결과값이 5가 나오는 걸 원한단 말이죠. 지금 결과가 4가 나오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한 해결책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스레드 1, 2, 3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스레드 1, 2, 3 다시 말해서 스텝 1, 2, 3가 실행되는 거죠. 얘가 1번이 다 끝나고 나서 2번이 실행되면 문제가 안 되죠. 스텝 3까지 끝나고 나면 이미 필드값 데이터는 뭐로 바뀌어 있을까요? 4로 바뀌어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텝 1, 2, 3를 실행시키자. 그러면 당연히 결과값은 5가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스레드 객체가 2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한다면 하나 끝나고 하나 실행하고 하나 끝나고 하나 실행하면 총 10번 실행될 테니까 그땐 거기에 맞춰서 10이 증가된 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동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개념과 대치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멀티스레드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스레드를 사용할 때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게 바로 동기화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화를 쓰게 되면 멀티스레드의 성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좀 무거워집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동기화는 정말로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동기화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능 면에서는. 멀티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멀티스레드 성질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기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서드를 동기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블록 동기화입니다. 자, 그럼 동기화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들었잖아요. 동기화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게끔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다른 놈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서드 동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메서드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메서드 사용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메서드 동기화고요. 자, 블록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블록을 동시에 두 개의 스레드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완전히 사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동기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기화의 대상,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를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하게끔 하겠느냐라고 하는 영역에 따라서 그게 메서드면 메서드 동기화라고 하는 거고요. 블럭이면 블록 동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 동기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동기화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별거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return 타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메서드의 정의식이죠. return 타입부터 시작해서 중괄호까지. 자, 그리고 그 앞에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걸 쓴단 말이죠. 접근 지정자 말고도 무슨 스태틱이 붙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앞에 modifier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우셨는데 여기 앞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return 타입 앞에 요것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만 땅 하고 써주게 되면 이제는 무슨 소리가 되냐면 이 메서드는 동기화된 메서드입니다. 동기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이 메서드를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이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플러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했었죠. 그래서 아직 하나의 스레드가 데이터를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 다음 스레드가 지금 벌써 데이터 값을 읽어갖고 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데이터 앞에 synchronized라고 하는 동기화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이 메서드 자체가 동기화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걔가 데이터를 완벽하게 더하기 1한 값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는 아예 이 플러스 데이터를 실행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앞에 예제를 똑같이 한번 실행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달라진 점은 모든 코드는 동일한데요. myData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앞에 메서드 플러스 데이터 앞에 synchronized라고 하는 것만 붙였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스레드의 구성도 똑같고요. 스레드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한 결과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가 자기 이름만 줘놓고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스타트 시키면 런이 실행되겠죠. 자, 그럼 런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런에서는 자기가 생성자로 넘겨받은 myData 객체에 플러스 데이터를 실행을 해요. 자, 그럼 플러스 데이터를 땅 하고 실행을 하니까 얘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써볼게요. 첫 번째는 값 읽기가 첫 번째 될 겁니다. 자, 그럼 값 읽으면 얼마가 읽혀지죠? 지금 3이 데이터 있으니까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2초를 기다리죠. 2초를 기다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2초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지금 2초를 기다리고 있죠. 2초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초 뒤에 메인 스레드는 1초 뒤에 두 번째 스레드를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2초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 안에 두 번째 스레드가 스타트가 된 겁니다. 스타트는 되는 겁니다. 자, 스타트를 했으니까 스타트를 하러 갔습니다. 자, 스타트를 했다는 소리는 run 메서드가 실행된 거죠. 그럼 이 파란색 두 번째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뭘 실행을 해야 돼요? 자기 뱃속에 있는 myData. 근데 그 자기 뱃속에 있는 myData나 앞에 첫 번째 스타트 했던 myData는 똑같은 myData잖아요. 다시 말해서 객체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객체 뱃속에 있는 뭘 실행을 해요? 플러스 데이터를 실행하려고 해요. 자, 플러스 데이터를 실행하려고 딱 했더니 제일 먼저 값을 읽어야 되는데 값을 못 읽죠. 왜냐하면 얘는 synchronized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스레드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 앞에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러스 데이터, 파란색의 플러스 데이터는 얘가 완전히 끝난 2초 기다리고 세 번째 값 대입이 끝난 거예요. 값 대입이 완전히 끝나는 거는 끝나고 나서 얘가 4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는 몇 초 뒤에 실행되는 겁니까? 이거 다 끝난 2초 뒤에 실행이 되겠죠. 얘네들은 실행 시간이 없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 스타트의 런이 플러스 데이터가 호출되는 건 2초 뒤에 되는 걸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4가 나오죠. 4 결과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두 번째 스레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얘는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플러스 데이터가 실행되는 순간만큼은 마치 싱글 스레드처럼 동작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레드의 동기화입니다. 자, 일단은 동기화시키는 방법도 되게 명확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싱크로나이즈드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문법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이면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보다도 동기화됐을 때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블록 동기화입니다. 자, 블록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블럭만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메서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은 메서드의 예제가 짧아서 사실은 일정 부분, 이 부분이 다 동기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메서드 안에 모든 부분을 다 블럭으로 처리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1000줄이 있어요. 1000줄 중에 딱 100줄만 동기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블럭만 동기화 시키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금 1000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줄만 동기화를 시키면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여기만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만 동기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900줄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만약에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를 시키면 메서드 전체가 싱글 스레드로밖에 동작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여기 100줄만 걸게 되면 900줄은 멀티 스레드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패러렐리즘에 의하면 코어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훨씬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동기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멀티스레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멀티스레드를 썼을 때의 장점을 취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때 생기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동기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면서 동기화는 가장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블록 동기화는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일단 블록으로 쌓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동기화하고 싶은 블록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동기화 블록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기화가 필요한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앞에 synchronized가 들어가는 키워드는 똑같아요. 그냥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여기에 객체가 들어가죠. 객체입니다. 정확하게는 객체의 키를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건데, 여기엔 아무 객체나 들어가도 됩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아무 객체나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는, 근데 객체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A는 new A. 객체 하나 만듭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임의의 객체입니다. 아무 객체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객체를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건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우게 될 거고요. 아무 객체나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만드는 모든 객체는요, 자기마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었으면 A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this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this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객체가 키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this이긴 해요. 왜냐하면 this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래스 내부에서 내가 객체 생성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this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게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 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를 똑같이 만들었고요. 앞에는 여기 보이드 앞에 메서드 동기화를 했던 거를 뭐로만 바꾼 거냐면, 이건 아니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블록 동기화를 시킨 겁니다. 여기선 지금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블록 동기화를 한 겁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 스레드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두 번째 스레드는 이미 호출은 되어져 있지만 첫 번째 스레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플러스 데이터 여기 안에 있는 블럭들을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블럭 동기화니까 플러스 데이터가 호출은 되겠죠. 호출은 되는데 첫 번째 줄부터 싱크로나이즈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동기화의 원리가 뭐냐면 이 말 그대로 키인데요. 이 모든 객체는 단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키라고 하는 게 객체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게요. 정말로 무슨 멤버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키가, 객체 하나당 키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동기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기화 블럭일 수도 있고 동기화 메서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만약에 첫 번째 스레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2가 있어요. 스레드 1과 스레드 2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기화 블럭이 됐던 동기화 메서드가 됐던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항상 동기화를 걸었다. 동기화 메서드든 동기화 블럭이든 동기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단 하나의 키로 잠가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잠그기. 이거보다 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락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자, 그럼 여기 지금 모든 동기화 블럭은 키가 딸랑 하나 있고요. 거기 위에 머리맡에 동기화 블럭이 됐던 메소드가 됐던 머리맡에 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동기화 블럭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첫 번째 스레드 1이 땅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동기화 블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기화 블럭이든 동기화 메소드든지 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키를 가져다가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키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얘가. 이제는 키가 여기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냐면 스레드 1한테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막 실행을 하고 있는데 스레드 2가 왔습니다. 스레드 2가 도착, 이걸 실행시키려고 왔는데 지금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스레드 1은 여기다가 다시 키를 땅 하고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 2라고 하는 것이 그 키를 가져다가 똑같이 이 동기화 블럭 또는 동기화 메소드 안에 진입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가 다 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기화 블럭에서 누구의 키를 사용하든지 누구의 객체를 사용하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이 싱크로 블럭에 A라고 하는 객체를 땅 하고 집어넣게 되면 A의 키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디스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의 키가 여기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객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클래스 내부에서는 디스라고 하는 건 객체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디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메소드 동기할 때는 객체 키를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소드는요, 그냥 디스의 객체의 키로 딱 고정입니다. 임의의 객체의 키를 사용할 수 없고, 모든 메소드는 딱 그냥 동일한 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디스의 키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동일한 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메서드들이 되게 많이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myData라고 하는 메서드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ABC, BCD, 그 다음에 CDE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DEF, EFG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서드가 동기화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메서드가 다른 스레드를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는 그 메서드를 수행하지 못한다까지를 바로 이전 시간까지 배웠단 말이죠. 하지만 그 키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얘네 둘은 메서드 동기화 됐죠. 메서드 동기화 됐으니까 당연히 키를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 키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메서드는 항상 디스 키로 고정이니까. 자, CD 안에는 블럭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블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를 집어줬는데 그게 역시 디스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은 다 지금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디스는 키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얘들 세 개의 메서드가 다 그 디스 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스레드 1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BCD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 2는 BCD를 사용 못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스레드 2는요 CD도 사용 못하고요. 스레드 2는 ABC도 사용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BCD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동일한 키이기 때문에 이 BCD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드 1이 이 디스 키를 딱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잠기는 겁니다. 락되는 겁니다. 지금껏 이해하시겠나요? 동일한 키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분리된 스레드든 분리된 블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동시에 락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보세요.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키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락을. 지금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지금 아무런 기능 없습니다. 이 객체 왜 만들었냐면 키 사용하려고. 아무 객체든 만들면 키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로운 A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 가지고 그냥 객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기화 블럭과 이 동기화 블럭은 동일한 키를 갖고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스레드 1이 얘를 사용할 때 스레드 2가 얘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도 사용 못한다고요. 스레드 2가 얘도 사용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둘은 키를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위에 거와 밑에 블럭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니까 스레드 1이 얘를 사용하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고 있을 때 스레드 2는 이 아래 것들 중에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3개의 스레드를 이너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참조 자료도 없이 그냥 스레드 생성하자마자 바로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 ABC 쓰겠다는 소리고요. ABC 실행시켜라. 두 번째 거는 BCD 실행시켜라. 세 번째 거는 CDE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의 스레드를 별도로 실행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건 세크가 나오고, 두 번째 건 초가 나오고, 세 번째 건 번지가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같이 실행되느냐, 하나가 끝나고 나서 실행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키를 한번 볼까요? 얘는 메서드죠.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여긴 디스입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디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딱 진입해서 키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놈은 동시에 실행 안 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개의 메서드는 절대로 동시에 실행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3초 동안 지금 실행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 그래서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끝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스레드가 멀티 스레드로 동시에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가 3초 걸리고 3초 걸리고 3초 걸릴 동안 각각 하나씩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로 메서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new 오브젝트에서 키를 줬습니다. 그럼 얘네는 디스죠. 디스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 두 개는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크라고 하는 글자와 초라고 하는 글자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같은 순간에. 하지만 얘는 서로 다른 키를 쓰는 거죠. 얘네들이랑은 다른 키를 쓰죠. 오브젝트 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번째라고 하는 거는 같이 쓸 수 있죠. 자, 여기 볼까요? 세크와 번째가 나왔죠. 세크와 번째. 이렇게 두 개는 같이 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크라고 하는 것과 번째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 1과 스레드 3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건 진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벌써 첫 번째 거가 쓰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얘를 실행하는 건데 첫 번째랑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얘도 디스고 얘도 디스니까. 첫 번째 거가 이미 벌써 세크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이 세크가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이 초라고 하는 놈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반납될 때까지. 자, 키에 대한 원리 이해하시겠나요? 동기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키의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메서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키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다른 메서드도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